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입니다. 이제부터 천지를 중심으로 장백폭포, 온천 등등 여러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여러 대륙의 많은 나라들과 중국 내의 각지를 탐방하면서도 뒤로 미루어 두었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백두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탐방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릅니다. 아마 금방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나 아니면 좀 더 여러 사정을 알아보고 난 뒤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늦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주변의 수려한 자연 광경을 보는 것을 넘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온 우리 동포의 그간의 삶을 더 알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간 여러 사료들을 들춰보면서 특히 연변대학에서 강원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만나면서 연변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뉴스에 우선 백두산부터 가보기로 하고 연길시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백두산으로 가는 최근 완성된 고속도로에 들어섭니다. 빠르게 스치는 농촌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차창 밖을 주시합니다. 과거 버스로 7, 8시간 걸리던 것이 2시간가량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에도 이제는 빠름에 익숙해져 덤덤한 느낌마저 듭니다. 또한 장백산역까지 고속철도도 완성되어 쉽게 백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를 보면 최근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 건설에 주목합니다. 아무튼 고속도로 주변에 펼쳐지는 얼어붙은 들판과 굴뚝이 높이 솟은 농가들의 겨울 농촌 풍경은 우리와 닮았기도 하지만 이색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건 마을 방문을 전후하여 고속도로변의 농가주택 개량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오가는 승객들로 하여금 살기 좋은 농촌임을 과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빈집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최근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이제 농촌 지역과 백두산 관광의 중심 도시 이도백화 변두리와 중심지를 지나 백두산을 본격적으로 오르는 관문인 북파산문 매표소에 당도합니다. 입구 벽에 그린 멸종위기의 백두산 호랑이, 표범, 맹금류 등은 이곳이 예로부터 이들의 서식지임을 알려줍니다. 백두산 천지를 오가는 버스를 타는 주변에 파격적으로 설계된 모양의 다양한 체험을 하는 건물은 눈길을 끕니다. 멀리 흰 눈으로 덮인 백두산 일대를 바라보며 승차한 버스는 흰 눈으로 덮인 울창한 숲속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로 양쪽에 쌓인 눈을 헤치며 나가는 듯한 모습은 다름 아닌 영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시베리안 눈 속에 타이가 숲을 달리는 기차를 연상케 합니다. 아무튼 길게 이어진 가로수가 아닌 거대한 숲 사이를 차로 달리는 느낌은 정말 오랜만으로 흥분까지 할 정도로 깊고 깊은 살림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러니 그 오래전부터 이것은 빽빽한 원시름으로 야생동물의 천국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제 천지로 가는 좁아진 꼬불꼬불한 산길을 이용하기 위해 소형 봉고차로 바꿔 타고 길 양쪽으로 우거진 숲 사이로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활엽수송에서 침엽수림 그리고 관목으로 바뀌더니 2000m가 넘는 정상 부근은 눈으로 덮여 초보는 보이지 않고 차디탄 돌과 바위만이 맞아줍니다. 급 커브 굽이굽이 길을 돌 때마다 달리 보이는 경치를 카메라에 담아보지만 차가 흔들려 제대로 사진이 나올까 염려되더군요. 그렇기는 했지만 산 아래 전개되는 대자연의 광경에 그저 무념무상
바라볼 뿐입니다. 천지가 가까워지면서 흰눈에 가린 2670m의 천문봉 기상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넓은 주차장을 마련하여 너나 나나 모든 이가 이곳까지 올라 신비의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니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납니다. 주차장에 내려 천지 전망대까지 불과 200~300m 정도의 평탄한 길이었지만 영하 16도에 바람마저 제법 불어 사람들은 두터운 방한복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섭니다. 장갑을 벗고 사진을 찍으려면 얼어붙은 듯 금방 손이 시려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가선 천지를 보는 순간 추위를 잊은 듯 와 하는 감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호수의 언 위엔 눈 쌓인 설원과 주변의 봉우리가 어울려 이 장관은 겨울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경치이기에 그 누군들 감동하지 않으리요. 그런데 탄성 소리를 높이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호수 건너 북한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망감이 오갑니다. 이어진 우리 땅을 통해오지 못하고 서해 바다를 크게 우회하여 중국을 경유해만 하는 현실은 애석함과 착잡함이 교차합니다. 이렇게나마 우리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광경을 잊을세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사진에 담고 찍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신비를 간직한 천상의 호수인 천지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보면 화산이 폭발한 뒤에 생긴 호수로 남북길이 4,400m, 동서높이 3,370m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373m, 그리고 둘레는 13.1km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화산 호수로는 세계 최대이며 천지수면 해발 높이가 2189m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어 2000년 세계 기네스에 기록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1962년 북한과 중국과의 변경조약으로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천지를 분할하여 호수의 54.5%는 북한에 45.5%는 중국에 속하게 됩니다. 동시에 백두산은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의 원리이고 장백폭포는 천지에서 흘러나와 송화강의 발원지이죠. 아무튼 2500m 이상의 병풍과 같은 16개의 봉우리 등으로 둘러싸인 천지의 모습을 사계를 바꾸어가며 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이는 아마도 누구나 느끼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DNA에서 나오는 까닭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연길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백두산과 천지의 사진이나 그림은 관광지의 호텔과 식당이나 매점 혹은 여러 체험관 등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듯 가정이나 건물 등 도처에서 계절을 달리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비경을 담은 생생한 사진과 그림의 매력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사실 춘천의 우리 집 고무방 벽에도 천지의 사진이 걸려있을 정도이니 백두산 관광의 핵심 지역인 연변 조선 자치주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으면서 저절로 따라붙는 생각은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해당하는 일본과 중국의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간도와 숙종 38년 171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세운 백두산 정계비 해송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지금이야 당장 뭐라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의 근간이 되는 백두산 정계비 문제는 그간 우리 학계는 물론 언론 등에서 꾸준히 다루어온 얘기입니다. 천지를 바라보는 백두산 북파에서는 현재
북한과 중국 간 국경으로 설정된 경계비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어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사라진 백두산 정계비를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지만 KBS 등에서 상세히 다룬 영상을 본 뒤 더욱 두고두고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정계비에서 문제가 되는 터문강의 위치에 따라 영토는 물론 그 속에 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터입니다. 훗날을 위해서라도 이리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하산 준비를 합니다. 눈을 치우는 관리소 직원과 눈인사를 나누며 휴게소의 백두산 광석을 구경하고 매점에서 방문 기념으로 천지를 그린 마그넷 하나를 사듭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아슬아슬한 꼬불꼬불 산길을 스릴을 느낄 정도로 내려 달리지만 도로변의 경치와 길 양쪽에 늘어선 나무숲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쁩니다. 이어 봉고차에서 내려 큰 버스로 갈아타고 수려한 얼음 속의 장백 폭포를 만나러 갑니다. 여전히 폭포를 보러 가는 길 역시 길 양쪽의 나무숲은 보기에 지루할 정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멀리 폭포가 쏟아지는 장엄한 계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폭포 입구에 내리자 입장 최대 인원은 1100명이라는 것과 거리는 1500m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폭포까지 가는 스노우 모바일 안내판을 보면 노약자는 위험하에 탈 수 없으며 1인당 50위안, 우리 돈으로 9,500원으로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걷기로 합니다. 계곡 속을 흐르는 물길을 따라 김이 바람을 타고 유황 냄새를 풍기는 온천지대임을 잘 보여줍니다. 화산의 뜨거운 열이 지하수를 데워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최고 온도가 83도까지 오릅니다.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증기를 보며 걱정 아닌 걱정도 해봅니다. 연전에 백두산 화산 폭발을 가상한 백두산 영화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끔찍한 이야기이긴 해도 지질학자들은 꾸준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화산 폭발 끼미는 평소보다 잦은 지진이나 수온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오르니 드디어 얼음 속에서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의 또 다른 묘미를 맛봅니다. 장엄한 계곡 속은 영하의 날씨로 손을 입으로 불어가며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천지도 그랬지만 이곳 역시 언제까지나 머물며 관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손님을 싣고 고개를 하듯 오르내리는 스노우 모바일 엔진 소리에 정신이 깹니다. 이제 웅장한 장백폭포 주변을 뒤로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을 기약하고 떠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산하면서 온천물에 삶아지는 계란 구경과 맛도 보며 색다른 백두산의 신비로운 겨울 맛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하산하여 들린 녹연담도 쾅쾅어로부터 사진 속의 여름 모습과는 차이가 컸지만 나름의 자태를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길가 매점에 걸린 겨울의 필수품 털모자는 굿바이라는 의미이고, 길가 안내판 속의 아름다운 장백폭포 사진은 여름에 또 오세요 라는 인사말처럼 보였죠. 그리고 크게 쓰인 I love 백두산 글자를 뒤로하며 방문했던 백두산 천지와 장백폭포 등을 회상하며 울창한 숲 사이를 지나 다음 행선지로 달립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겨울 속에 떨어지는 폭포 소리 정말 보기 드문 장관입니다. 이를 보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걸어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